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우리는 시스템의 특성이라는 것을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시스템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 이 시스템이란 뭔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스템이란 말을 갖다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스템이 뭔가? 그래서 한번 모든 것을 했을 때, 처음에 했을 때 우리는 정의가 좀 필요해요. 정의. 시스템이 뭘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스템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인간이 고안한 어떤 장치를 갖다가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고안한 장치. 고안하다는 건 뭐예요?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 제작하는 것인데, 왜 고안을 했느냐? 이 목적이 필요합니다. 목적. 이 고안한 목적이 필요한 거예요. 목적. 이걸 고안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안한 장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고안한 장치다.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목적을 갖다 하자면은 어떤 임의의 입력을 가해서 입력을 주었을 때, 또는 입력을 가했을 때, 임의의 입력을 주었을 때 그 출력이 원하는 출력이 나오도록 고안한 장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좀 복잡하죠? 근데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이렇게 블랙박스로 이렇게 많이 네모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통 우리가 시스템은 HT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에 입력이 있습니다. 이 입력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것에 입력을 이렇게 넣는데, 입력 XT를 이렇게 넣었을 때 이것을 출력이라고 하는데, 출력 YT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은 시스템 입장 봤을 때는 내가 어떤 입력을 여기 고안한 장치에다가 이렇게 넣었을 때, 이 장치에다가 이렇게 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 YT가 원하는 것이다. 이게 원하는 것이다. 이게 wanted가 아니고 wanted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고안한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서 여러분들 뭐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고 계산기라는 시스템이 있다. 계산기라는 시스템이 있다. 그럼 입력으로 3을 갖다가 더하면 출력이 9가 나오는. 그럼 이거 계산기 뭐냐면 제곱을 하는 계산기라는 말이죠. 만약에 입력으로 4가 들어가면은 16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곱계산기라면은 이거 시스템이 나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입력으로 6이 들어갔는데 출력이 35가 나왔다. 이 시스템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시스템은 안 사지요. 안 사지요. 그러죠? 이런 시스템을 갖다 뭐라고 그러거든요? 불량이다, 불량.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을 수 없음. 이런 제품은 안 사죠. 예. 자,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정의를 갖다가 하면은 시스템은 뭐냐? 시스템은 우리가 시스템을 정의를 한다면은 어떤 입력을 주었을 때 원하는 출력이 나오도록 고안한 장치, 이것을 갖다가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 시스템의 표현은 이와 같이 박스로 하고 HT로 표시를 하고 입력, 출력. 입력은 XT, 출력은 YT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여러분들도 고급 프로그램에서 뭐 계산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들잖아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잘 되다가 6만 넣으면 35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얘기죠. 어떤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뭐 메모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시스템이 코잘하냐 이렇게 하고, 리니어하냐, 시간 불변이냐, 그 다음에 아니면 인버터블 하느냐, 이런 시스템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특성을 우리가 하나씩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시스템의 특성을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는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시스템의 특성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시스템 첫 번째 특성은 메모리 특성입니다. 메모리 특성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기억이라는 거죠. 기억을 가지기 위해 가지고서는 우리는 반드시 기억 장치를 가지고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도 기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갖다가 판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시스템의 특성을 정의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냐면은 어떤 시스템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에 어떤 순간, 이벤트가 발생하는 순간, t는 t0에서의 출력이, 어떤 시스템은 출력을 갖다가 하는 고안한 장치잖아요. 출력이 입력이 들어오는 순간 xt0죠. t0 이외의 값에 의해서도 정해지면은 영향을 미친다는 지요. 정해진다는 것은 정해지면 어떻다는 겁니까? 정해지면 이 시스템은
메모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모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전기적인 면을 때 예를 가지고서 한번 들으면은 우리가 회로에서 어떤 회로에서 저항하고 이건 저항입니다. 그다음에 캐패시터 이 두 가지를 가진 회로를 갖다가 해보면은 우리가 저항을 가진 회로는 이런 식으로 저항을 갖다가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걸 저항 R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캐패시터를 가지는 회로는 이와 같이 캐패시터를 가지는 회로는 이와 같이 캐패시터 가지는 회로는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캐패시터라고 그럽니다. 자, 이 저항하고 캐패시터는 어떤 특성이 있겠느냐 이것을 갖다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회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전류가 흘러가지고서 어떤 시간 t0 했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근데 역시 여기에서도 어떤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력되는 전압은 뭐 똑같겠죠. 어떤 시는 똑같게 이렇게 똑같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t는 어떤 t0 요 순간에서만 이 저항에서는 값을 갖다가 저항 R에다가 t0 값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 캐패시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캐패시터는 여기에서 적분이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t0에서 c분의 1 인테그랄 it dt 이런 식으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여기에서 이제 출력을 갖다가 그냥 VT0 저항에서의 출력, 캐패시터에서의 출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VT0라는 것은 요 VT0가 아니고 이걸 갖다 VT0라고 하면 안 되고 YT0라고 그러죠. YT 출력이니까요. YT0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출력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력이 끊어지는 순간에 출력도 0이 되어 버립니다. 이때는 이것은 저항회로는 메모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입력이 끊어져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떤 입력이 들어오는 시점까지를 딱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메모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패시터 회로는 메모리가 있고 저항회로는 메모리가 없는 거죠. 저항회로는 메모리가 없는 것입니다.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정의했던 것을 다시 얘기를 하면은 정의해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 어떤 시스템에서 t는 t0에서 출력이 xt0 이의 값에 의해서도 정해지면은 이 시스템 메모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외에는 메모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점을 이 메모리가 있냐 없냐는 입력 시점하고 입력 순간 t는 이꼴 t0에서의 입력값이 출력 yt가 yt0의 이 값이 오직 xt0의 값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면은 이것은 메모리가 없다. 아니면 그 이외의 값에 의해 가지고서 결정되면 메모리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갖다가 할 때 여러분들이 여가 있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 친구한테 무슨 말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낸다. 화. 간단한 말을 했는데
화를 내요. 이것은 뭐냐면 왜 그러냐? 그렇게 그렇게 사소한 말 얘기한 가지고도 그렇게 크게 화를 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과거에 자기한테 쌓인 이 메모리가 쌓여 있는 거예요. 메모리가 쌓여 있어 가지고서 이게 도화선이 돼 가지고서 폭발한 거예요. 왜? 인간은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메모리가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재 입력에 의해서만 출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어떤 것들이 쌓인 것에 의해서도 출력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쟤는 말평소에 옛날에 뭐 어떻게 하고 쟤한테 뭐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현재 입력이 부당하지만은 어떻게 봐요? 은혜를 그것을 우리가 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비교적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적으로 회로에서 이런 메모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판별하는가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좀 지우고,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실제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은 당연히 메모리가 있다고 그랬죠. 적분 회로 같은 것은 우리가 가장 간단한 회로에서는 저항이나 이런 것들은 메모가 할 리가 없지만 캐패시터는 메모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예제로서 먼저 yt는 탄젠트 xt다 이렇게 하면은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는 점점 증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90도가 됐을 때 무한대가 되잖아요. 입력값은 어떤 여기 xt다면은 여기가 입력값은 이와 같이 어떤 x에 의해 가지고서 그 값에 의해서 정해지지 다른 과거의 값에 의해 가지고서 이 출력값이 정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메모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갖다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예는 우리가 이런 걸 갖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yt는 xt의 ut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xt의 ut를 한다면 xt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ut는 여기 0부터 우리가 잘라 먹어 버리니까 실제적으로 출력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어떤 t는 있고 요 순간에서의 값에 의해 가지고서 만 결정되지 과거의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력과 완전히 같은 포인트의 시간대에서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메모리가 이것도 없다. 없다죠. 메모리가 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갖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세 번째를 합니다. yt는 좀 이것은 이게 x 3분의 t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xt가 예를 들어 가지고 xt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마이너스 1이고 1이라고 생각해요. x 3분의 t는 어떤 식으로 생각이 됩니까? t가 3일 때 1이 되니까 이게 1, 2, 3 이렇게 1, 2, 3 이렇게 확장이 되잖아요. 이게 확장이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잖아요. 이게 yt잖아요. 이게 yt가 됐잖아요. 우리가 압축 신호의 압축하고 신장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t는 이꼴 예를 들어서 t는 이꼴 0.5다. t는 이꼴 0.5일 때의 값, 이 값에 의해 가지고서 이 값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되었는데 t는 이꼴 1일 때 아니죠.
t는 이꼴 3일 때라고 t는 이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여기서 다시 그리겠습니다. 여기 이 그림을 갖다 보고서 그려야 되겠네요. 자, xt가 0.5라고 그랬죠. 0.5일 때 t가 0.5일 때 그러면 여기가 3분의 t가 0.5가 되기 위해서는 t는 얼마가 되냐면 1.5가 되네요. 1.5요. 여기에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t가 1.5일 때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포인트하고 여기에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만약에 1.5다면 여기는 x1.5는 0이잖아요. 이 0의 값이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과거에 들어왔던 이 값이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메모리가 있는 거죠. 시점이 같지 않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메모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것을 갖다 시스템을 갖다가 입력을 하면 이 입력은 xt입니다. 입력은 xt고 출력은 yt다 이 말이죠. 이 xt t가 0.5일 때의 값 t가 0.5일 때 값이 이 값이죠. 그러면 yt도 0.5일 때 이 값을 갖다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 값이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1.5의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xt의 값이 xt0 값이 문제가 된다. 이럴 때는 뭐냐면 이것을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값을 가지고서 출력을 한다 이거죠. 근데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가벼운 말을 때렸는데 친구가 버럭 화를 낸다 이거죠. 왜냐? 과거에 여기 쌓인 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친구가 화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그 시점이 같냐 틀리느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걸 할 때에는 이 그림을 갖다가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 되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냐면은 무조건 입력은 뭐냐면 xt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출력은 무조건 yt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하는 것이 바로 탄젠트 어떤 이런 것을 본다. 탄젠트 값은 탄젠트 곡선은 어차피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입력하고 관계를 맺기 때문에 과거의 값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입력의 어떤 순간의 입력이 순간의 출력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리니어하다. 리니어하다. 아니면 메모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그려주십시오. xt하고 또 yt 이렇게 하고 xt에다가 여기 입력을 갖다 입력에다가 ut를 갖다 곱하는 것이 이렇게 되거든요. 뭐 여기 앞에서 뒤에서 잘라 먹더라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온 값은 그대로 그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에서의 값에 의해 가지고 출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요것은 메모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뭐 어려운 것 같기는 않지만은 또 뭐 실제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봤는데 왜냐면은 이와 같이 혼란을 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것을 과감하게 xt로 생각을 입력을 갖다가 입력은 무조건 xt라고 시스템에서 어떤 변형이 일어나서 출력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떼어놓고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떼어놓지 않고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은 입력은 xt, 출력은 yt, 시스템은 ht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정의를 갖다가 또 메모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 정의를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어떤 특성에서 시스템이 메모리가 있느냐 또는 코잘하냐, 리니어하냐, 타임 인베리언트하냐, 인버터블 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례대로 공부를 할 건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 중에서 메모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아주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까 메모리가 없는 시스템에서는 저항이고 메모리가 있는 소자는 캐패시타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이 코잘 시스템하고 리니어 시스템, 그 다음에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 뜻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나중에 시스템에 대한 응답을 알아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는 시스템이 어떤 인간이 어떤 시스템이 어떤 목적을 위해 가지고 고안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고안을 할 때 이것을 갖다 고안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출력이 원래 목표대로 나온지 안 온지 다 만들어 놓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 재료비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낭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계를 했을 때 어떤 출력이 나오고 어떤 시스템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기 위해 가지고서 이런 시스템 메모리, 코잘,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인버터블 이런 특성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출력을 갖다가 하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컨볼루션이라는 것으로서 종합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가가지고서 또 한번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